네, 오늘은 베리네 신부와 김대건이 함께 커피를 마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세상을 떠나던 해인 1821년 8월 21일 조선 땅 충청도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첫 커피를 전하게 되는 시몬 베르네가 7살 때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큰 할아버지가 이미 순교를 당한 아주 오래된 가톨릭 집안에서 역시 가톨릭 신도였던 김재준의 아들로 김대건이 태어난 거죠. 같은 해 1월에는 훗날 병인 박해를 단행하게 되는 흥선대원군 이하응도 태어났습니다. 1830년대 들어 조선으로의 천주교 전파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당시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신부들이었습니다. 이 교황청이 독립된 조선 교구를 설립하고 파리 외방전교회에 의뢰해서 신부 파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1831년이었는데요. 바르텔레미 브리기에르 신부가 조선의 첫 번째 주교로 임명되었지만 입국 준비 중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최초로 피에르 모방 신부가 밀입국하기까지는 이후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모방 신부는 1836년에 상복 차림으로 위장하여 조선에 입국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1836년 12월에 김대건, 최양업, 최방대 등 조선인 신입생 3명을 선발해서 마카오로 유학을 보낸 것도 모방 신부였습니다.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한 3명의 조선 유학생들을 맞은 것은 파리 외방정교회 동양격리부의 책임자였던 리브와 신부였습니다. 이 리브와 신부가 커피 애호가였다는 것, 그리고 김대건 일행이 이곳에서 주로 서양 음식을 즐겼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마카오에서 커피를 마셨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세 유학생 중에서 최방대는 도착한 지 5개월여가 지난 1837년 11월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37년 김대건 일행이 도착한 직후부터 시작된 청국과 영국 두 나라의 충돌은 본격적인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바로 아편전쟁이죠. 김대건과 최양업은 파리 외방전교회의 권유로 1839년 4월에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서 롤론보이 수도원으로 피신해서 그해 11월까지 머문 후에 다시 마카오로 돌아왔습니다. 김대건 일행이 필리핀으로 피신하던 1839년 4월 조선에서는 모방, 앵베르, 샤스탕 등 프랑스 선교사 3명과 100여 명의 조선인 신자가 순교를 당하는 기해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김대건의 부친 김재준과 최양업의 부모도 안타깝게 이때 순교하였죠. 이런 비극을 모른 채 김대건과 최양업은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김대건이 마카오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하던 1840년에는 유럽에서 에밀 졸라, 알퐁스 도데, 클로드 모네, 오기스트 로댕, 피에트르 차이콥스키 등 유난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동양에서는 비극적인 아편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영국이 값싼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대량으로 들여오면서 시작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이 1840년 7월이었고 이 전쟁은 1842년 8월 난징조약 체결로 종료되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방하게 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중국이 서양 제국들이 반식민지로 전략하는 출발점이었고 이를 지켜본 조선과 일본은 쇄국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되죠.
김대건 일행이 필리핀에서 마카오로 돌아와 학업을 하고 있던 1840년 9월 21일 마카오에는 프랑스로부터 새로운 신부들이 머나먼 백기를 헤치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840년 2월 12일 프랑스 르 아브르 항구를 출발하여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과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서 7개월여 만에 도착한 베르네 신부 일행이었습니다. 1840년 9월 24일 베르네 신부는 스승인 누아르 신부에게 쓴 편지에서 당시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이 대표부에는 중국 학생들, 코친 차이나 학생들, 통킹 학생들, 그리고 조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두 조선 학생과 통킹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베르네 신부가 만난 조선 학생은 바로 김대건과 최양업이었습니다. 베르네 신부는 다음해 1월 3일 임진 통킹으로 떠날 때까지 약 100일 동안 김대건과 최양업에게 기독교 윤리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커피 마니아였던 베르네 신부와 김대건 학생이 함께 식사를 하고 아마도 커피를 마셨을 겁니다. 베르네 신부는 통킹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현지 관리들에게 체포되었고 곧바로 왕국의 수도인 후에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던 1843년 3월 12일 그러니까 체포된 지 거의 2년 만에 프랑스 함대 에르윈호에 의해 구출됩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을 두려워한 베트남 왕이 석방을 허락한 것이죠. 에르윈호에 태워져서 프랑스로 송환되던 베르네 신부는 인도양 한가운데에 있는 커피 산지 부르봉섬에 잠시 머무는 동안 현지 총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시아 선교를 계속하겠다는 베르네 신부의 간청 그리고 희망을 총독이 이해하고 수락한 거죠. 마침 정박해 있던 동아시아로 가는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 마카오에 도착한 베르네 신부는 이듬해인 1844년 1월 만주로 부임해서 1854년까지 거의 11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854년에 베르네 신부는 당시 순교자의 땅으로 불리던 조선의 제4대 대목구장에 임명되었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1856년 3월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습니다. 교인 홍봉주가 상하이까지 가서 베르네 신부를 중국인 어선에 태우고 백령도 근처 무인도를 거쳐 한강 하구 쪽으로 입국한 거죠. 입국 초기에는 지금의 조계사 근처인 서울 전동에 있던 교인 이군심의 집에 주로 머물렀습니다. 베르네 신부가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1844년부터 1854년 사이에 몇 가지 일이 벌어지죠. 우선 1845년 8월에 사제로 서품된 후 귀국해서 포교 활동과 선교사 입국 루트 개척 활동을 하던 김대건 신부가 1846년 9월 안타깝게도 체포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1842년 난징조약의 체결 이후 홍콩, 상하이, 텐진 등 중국의 여러 개항장을 통해 서양 물품,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국에 거주하던 서양인들은 커피를 어렵지 않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베르네 신부도 어렵지 않게 그곳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편전쟁을 전후해서 중국 지식인들이 서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이것은 각종 세계 지리서, 특히 인문 지리서의 편찬으로 이어졌습니다. 1844년에 출판된 위원의 외유안이죠. 해국도지가 대표적이죠.
이 책에 세계적인 커피 생산 지역과 커피 음용 국가들이 소개됩니다. 이 책을 토대로 조선인 선비 윤종의가 인문지리 저인 벽위 심편,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벽위 심편을 간행한 것이 184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1850년에는 중국인 서계여 슈지우가 영환지략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윤종의는 이것을 참고로 1852년부터 벽위 심편을 개정하죠. 윤종의의 벽위 심편 제2권 이국전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물과 풍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커피라는 음료를 글로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윤종의의 벽위 심편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서양의 의력, 서양의 종교로부터 천주교죠. 조선을 지키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필리핀 편에는 필리핀의 주요 산물인 커피 생두의 모양, 커피 음료 만드는 법, 그리고 맛이 아주 간단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필리핀에서는 커피라고 하는 편두와 비슷하고 청흑색인 것을 볶고 끓여 먹는데 맛은 쓰고 향은 차와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연유를 첨가해서 마신다. 편두는 까치콩인데 정말 모양, 색깔, 크기가 커피 생두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1857년에는 유명한 실학자 최한기가 지구전요라는 인문지리서를 펴내면서 커피 생산 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라비아, 그리고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 등 여러 나라를 언급하였고, 미국 편에서는 이들이 커피 마시는 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 무려 이 책이 10군데에서 커피를 서술했습니다. 이 책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척사를 주장하던 사대부들이나 서양 문명에 관심이 많던 개화 지식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책들을 읽었습니다. 책을 쓴 윤종의나 최한기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서구인들이 마신다는 커피라는 낯선 음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나 유명한 개화 지식인 박규수 등이 이들의 친구였습니다. 박규수나 김정희 등이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을 귀중하게 여겼고, 승정원 일기나 고종실록을 보면 고종과 신하들의 토론에서 이 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1850년대에 커피라는 서양 음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